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무실 제자리에서 방송을 켜봤습니다. 우리 2주를 쉬었죠. 그 석가탄신이라고 뭐지? 개교기념일. 그래가지고 이 두 번 쉰 거를 또 다시 또 두 번 보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음 주는 보강주니까 보강을 하고 어 날짜 나왔는데 보강 날짜 잠깐만요. 어차피 온라인이기는 해서 제가 찍어 놓을 거기는 미리 하고요. 너무 다행히, 너무 다행이죠. 봅시다. 음,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찍어 놓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기말 때나 또 얼굴 볼 수 있겠네요. 음, 중보관하기 5월 25일 월요일, 5월 25일? 6월 1일? 월요일? 지난 거 아니에요? 5월 25일? 대체 그 날짜를 볼까? 어떻게 돼 있지? 아, 5월 25일 거는 6월 15일, 그리고 6월 1일 거는 6월 11일 금요일로 돼 있네요. 월요일, 금요일. 그렇게. 제가 시간 닿는 대로 미리 조금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오랜만에 서가지고 하네요. 잘 지내셨죠? 2주 동안. 우리,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내일 또 경영 수업이 있어가지고 다 직원들이 일찍 갔어요. 일찍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저 혼자 사무실에 이제 남아가지고 수업을 우리 바짝 2교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 자리고 내일 이제 우리 3회차에 걸쳐서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1강부터 5강까지 읽어서 본인 업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가서 마저 읽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달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1, 2, 3, 1주차, 2주차, 3주차에 걸쳐가지고 수업을 아침에 발표를 해요. 그 경영 수업을 같이 하고, 어, 그렇게 이제 미팅이 있네요. 아, 보강 좀 하고, 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주 쉬어가지고 수업 어디까지 했는지 다행히도 노트북이 이거 수업 말고는 제가 이 노트북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컴퓨터가 또 있으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대로 오늘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페이지부터. 우리 저번 시간에 원축류 여기까지 딱 했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전체 슬라이스부터 하면은 되겠죠. 살짝 위로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을
그래도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 기억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기생충 종류에 대해서 안 나오네요. 음, 것 같고. 수업을 바짝 해보겠습니다. 자, 기생충의 종류에 대해서. 기생충은 우리 원충류가 있대요. 원충류는 단세포로 되어 있어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것은 매우 빠른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숙주에 뭐예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서 기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숙주라고 하죠. 우리 이 영화 중에서 그 뭐지? 물 엄청 영화 있었는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연가시? 연가시가 어때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사람의 몸을 숙주로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몸으로 물에 들어가게끔 해서 죽게 하는 게 우리 연가시죠. 영화 보셨어요? 영화 제목이 연가시였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그게 연가시였나? 아무튼 그랬죠. 그래서 그 숙주의 장을 점령하고 거기서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침투를 그러니까 숙주 기생충은 어디에 살고 있어서 그 기생하는 숙주가 있는 거죠. 그 장을 점령했다가 또 다른 장기로 이동했다가 원충류는 적혈구를 먹고 사는, 그러니까 피에 있는 적혈구를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포낭을 형성하여 음식이나 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포낭 속에는 원충은 소화에게도 용해되지 않으며, 이 기생충은 숙주의 조직 세포를 훼손시켜서 근본적으로 죽게 나중에는 만들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질 아메바라고 하는 근종 충류에 속하고,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아메바증이라고도 불린다. 병원체는 이지라메바이다. 전파 경로는 영양령과 포낭령이 있는데 이 영양령은 인체에 감염되면 유액에서 파괴되고 포낭령은 음식물, 물 등에 오염되어 경구, 입으로 침입되면 췌장 하부에 탈랑하여 대장으로 이동해서 점막에서 침입하여 분열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급성 이질, 만성 이질, 간, 폐, 합병증이 있고 급성 이질은 점혈변을 배설하며 심한 복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방 방법은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마시고 물에서 전파되는 거니까 분변, 동물의 변이나 사람의 변이나 이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음식물 취급자의 위생관리와 환자의 적절한 조치와 개인 위생관리, 매개곤충, 파리나 바퀴의 철저한 환경위생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뭐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 있던 파리나 바퀴벌레가 그 변에 앉아 있다가 사람한테 음식물에 닿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바퀴나 파리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질 트리코모나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대부분 성교에 감염되고 병원체는 질 트리코모나스이다.
전파 경로는 여성의 질부, 남성의 요도에 기생하며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지만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원인이 되는 원충류는 소변이나 흐르는 물에서도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살 수가 있으므로 변기나 타월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질염에 걸리면 노란색의 농 같은 거품과 악취가 나는 냉이 흐르는 것이 특징이며 질 입구가 따끔거리며 가려움증을 느낄 수가 있다. 남자의 경우 요도에 감염되면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성관계 시 질에서 요도로 이동해 방광염이나 골반염을 일으킬 수 있다. 예방 방법은 트리코모나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고요. 자주 세척해주고 통기가 잘 되도록 하며 약간의 질염이 생기더라도 바로 치료해야 한다. 불결한 성행위 금지를 위한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 네, 선충류. 선충은 끝이 가느다란 원추상의 기생충으로 우리가 회충약이라고 하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기생충이다. 선충은 이렇게 긴 하얀 색깔 유충, 그 강아지들 이제 변 보면은 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단세포인데다가 기생충이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충은 알을 낳아 번식하고요. 알은 보통 사람에게 옮기기 전에 흙이나 중간숙주에게 먼저 옮기는데 이 기생충에 심하게 감염되지 않는 한 보통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먹어요? 회충약 먹죠. 회충약이라고 하나? 우리 먹으라고 엄마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먹으라고 하죠. 기생충약. 그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은 막 우리가 상추 같은 것들을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는 그 푸세식에서 변을 퍼서 그걸 퇴비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대로 밭에 줬기 때문에 그 상추를 또 안 익히고 쌈을 싸서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입으로 섭취되는 것들 때문에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생식을 좀 자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생충약을 조금 정기적으로 먹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회충증.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요. 병인은 회충, 제4급 감염병이다. 전파 경로는 오염된 음식물, 불결한 손, 파리를 met개체로 한 음식물의 오염으로 경구로 침입해서 위에서 부화된 뒤 심장, 폐포, 기관지, 식도 등을 거쳐서 소장에 정착해서 기생을 한대요. 감염 75일이면 성충이 되어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징그러워. 징그럽다. 자, 이렇게 성충이 돼서 유충 때 징그러워 죽겠네. 여기서 대변으로 돼서 인체에 감염되면 다시 소장에서 부화 후 12지장 폐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회충이 돼요. 으아, 회충 본 적 있어요? 교수님 어렸을 때 강아지들 똥에서 봤는데 너무 탈 것 같아. 징그러워. 이 사람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증상으로는 전신 증세로는 권태, 미열, 구토, 변비, 설사, 복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신경 증상으로는 경련, 빈뇨, 화장실 자주 가는 거, 두드러기, 불면증 등이 있다. 유증은 회충성 폐렴과 뇌, 척수, 신장 등에 이행된다. 성충은 소화불량, 식욕 이상, 구토, 복통, 장기 내 미입, 장폐색증을 나타낸다. 합니다. 예방 방법. 파리구제 분변의 철저한 위생 처리, 환경 개선과 잠시만요. 환경 개선과 청정 채소 섭취, 집단 구충에 의한 감염 방지, 위생적인 식생활과 보건교육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구충증. 장에 고착하여 흡혈하기 때문에 빈혈과 부작용을 나타내며 병인으로는 십이지장충과 아메리카 구충이 있다. 충란으로 감별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구충이라고 총칭한다.
전파 경로는 기생부위는 소장이고 인체에 감염이 되어 4에서 5주 후에 산란을 해서 분변으로 나온다. 자연환경에서는 2주일이면 부화하여 감염형으로 되고 손, 발 등의 피부로 감염이 된다. 감염은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있다. 입으로 감염되는 거랑 피부로 감염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대요. 증상은 오심, 구토, 기침, 소화장애, 복통, 빈혈, 다식증과 경구 감염 시에 체독증, 유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방은 회충과 동일하며 경피 침입을 함으로 피부를 보호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요충증, 집단 감염과 소아 감염이 잘 된다. 산란과 동시에 감염되며 항문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병인은 요충이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많이 분포한다. 제4급 감염병이다. 전파 경로는 불길한 손이나 음식물을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되며 소장에서부터 부화하여 맹장의 점막 내에 성충이 될 때까지 발육한 뒤 직장 내에서 기생하다가 45일 전후 항문 주위에 나와 산란하기 시작하여 직장에 기생을 한다. 증상은 소양증, 2차 세균 감염, 식욕 감소, 불쾌감, 위장장애, 양요증 등이 있다. 예방 방법은 회충과 동일하며 집단 감염에 대비하여 집단 구충을 실시하고 뇌의 손, 침실의 청결이 필요하다. 말레이사 상충증. 상피병이라고 불리며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특정에 국한되어 유행한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에 많이 유행되었으나 오늘날은 희귀하며 모기에 의해 감염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라리아와 다릅니다. 병원체는 말레이사상충이며 모기를 통해 감염자의 혈류에 사상충이 흡혈이 되면 사지의 림프관에 기생한다고 합니다. 전파 경로는 사상충의 매개체는 모기이며 감염자의 혈류에서 사상충이 자충을 흡혈하고 2, 3주 후면 필라리아형으로 되어 건강인을 흡혈할 때 감염시킨다. 낮에는 주로 내장에 머무르고 밤에 10시에서 새벽 2시에 말초혈액에 나타나는 야간 출혈성. 증상은 상피증, 림프선염, 오한, 고열 등을 일으키고요. 환경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구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나사키스, 이것도 들어봤는데.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며 해산 어류를 생식하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고 병원체에는 아나사키스 마리나이다. 전파 경로는 해산 포유류에 기생하는 성충으로 충란으로 산란하며 배출하며 해산 각각류에 섭취되어 이 각각류를 해산 어류가 섭취하면 해산 어류의 내장, 장관, 근육 조직에 유충이 기생한다. 이 해산 어류를 생식하면 감염이 된다. 증상은 소화기관, 궤양 및 종양을 일으키고 예방은 해산 어류를 생식하지 않고 20일 지나 냉장 보관하면 사멸된다고 합니다. 유구조충증.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지역에서 발병하고요. 병인은 유구조충이며 갈고리 촌충이라고도 불린다. 전파 경로는 인체의 소장에 기생하며 인분의 사용으로 유구조충이 유리되어 돼지에게 섭취가 된대요. 인분으로 사람 변이죠. 그게 돼지에게 먹게 되면 중간속지인 돼지 장에서 부화된 유충은 장벽과 혈류를 통하여 각 조직으로 침입하고요. 2, 3개월이 되면 유구낭충이 된대요. 낭충이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생식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2개월 이내 유구낭충은 성충으로 자라서 분변으로 충란이 탈출한다. 변으로 알이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낭충증으로 충란 섭취 시 뇌, 안구, 근육, 장벽, 심장, 폐 등에 감염되고 불쾌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은 돼지고기의 생식을 삼가하고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하며 돼지가 먹는 사료가 분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구충 등을 하는 방법이 있다. 사람한테 이 알이 돼지로 돼서 돼지가 다시 사람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무구조충증.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소고기를 생식하는 지역 주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병원체는 무구조충으로 소장에 기생하며 소가 중간 숙주가 되는, 아까 돼지는 이름이 좀 달랐죠. 얘는 소. 그래서 민촌충 또는 소고기 촌충이라고도 한대요. 인분의 사용으로 무구조충란이 오염된 풀을 중간 숙주인 소가 먹으면 소의 장관에서 부화하여 유충이 되고요. 이 유충이 장벽을 관통하고 혈류, 임파를 통해 근육이나 기타 조직에 침입하면 약 2개월 후에 무구낭충이 된다. 이를 종말 숙주인 사람이 생식하면 소장 점막에 부착하여 2개월에 3개월이면 성충으로 발육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설사, 복통, 소화장애, 구토 등의 소화기계 장애 증상이 나타나고요. 예방으로는 소고기 생식을 금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구충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고기는 사실 육회도 먹고, 뭉태기도 먹고, 소막 내장도 먹고, 창 뭐 익혀 먹고, 소고기는 거의 안 익혀서 먹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광절 열두 조충증. 이름이 좀 어렵네요.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북반구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병원체는 광절 열두 조충이고 소장 상부에 기생하며 긴촌충이라고도 한다. 전파 경로는 분변과 함께 외부로 배출된 충란은 수중에서 부화하여 육구 유충이 되어 수중에서 떠돌다가 숙주에 침입한다.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 제2 중간 숙주는 연어나 송어, 농어 등이 있으며 종말 숙주로는 사람, 개, 고양이, 여우가 대표적이고 인체 기생 부위는 소장 상부이다. 증상에는 빈혈, 신경장애, 소화장애,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고요. 예방으로는 송어, 연어의 생식을 금지하는 것과 감염자의 구충이 필요하다. 저 생으로 먹는 건 다 연어회, 연어 훈제는 뭐 익힌 거니까 이런 연어회 많이 먹잖아요, 그죠? 송어회도 많이 먹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네 이런 거 보면 이제 날거스로 먹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하다. 그래서 성충을 알을 물속에서 이런 물벼룩 애들이 먹고 이 물벼룩을 다시 연어랑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를 다시 사람이 먹으면 반복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흡충류, 간흡충증, 간의 감관, 좌엽 다발에 기생하며 우리 간 디스토마라고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의사생활에 많이 나오는데 병원체는 간흡충이고 제4급 감염병이다. 간 디스토마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충은 사람, 개, 고양이 등의 담관에 기생을 하고요. 성충이 산란하면 간 담도를 통하여 장관을 거쳐 분변으로 배출이 된다. 제1 중간숙주인 쇠우렁, 우렁에 섭취되어 식도에 부화하며 미라시디움은 스포로시스에서 레디아로, 레디아는 유미충으로 된다. 그림이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이런 물속에 살고 있는 애들을 우렁이 먹고, 우렁에서 다시 물고기가 먹으면 그 물고기를 또 사람이 먹으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우렁은 회로 안 먹지만 저는 우렁 쌈밥은 좀 많이 먹는데 익혀서 먹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런 기생충들은 사실 익혀 먹으면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어요. 증상은 간장 및 비대해지고 복수, 배에 물 차는 거랑 소화장애와 황달증의 증상을 보인다. 왜냐면 아까 간에 기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민물고기 생식을 금지하고 교수님 그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보지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 화개장도 있는데 어디지?
거기서 그 민물고기를 회로, 전 민물고기는 회로 냄새 약간 나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민물고기를 회로 한번 먹고 알러지가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굴에 갔다가. 근데 그때 주말이어서 그런데 굴에도 너무 막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게 약국이 없는 거예요. 뭐라더라? 보건소를 가서 약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죽다 살아서 카페에서 서울 사람한테 알러지 약 빌려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민물고기 볶음은 크게 탈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추어탕도 안 좋아하고 그 민물에서 나는 그 강물 비린내 있죠.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차라리 나는데 그런저런 일이 있었다. 되게 싫어하는데 민물고기를 생식을 하더라고요. 회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를 주위에서 마시고 분병 관리를 물도 그렇대요. 예방할 수 있다. 폐흡충증, 극동지형이나 산간지방에 많이 분포하며 병인은 폐흡충이다. 제사감염병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재나 게, 민물개에서 또 이거 물속에 있는 애들을 먹어서 다슬기를 또 얘가 먹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전파 경로는 주로 폐이며 산란된 충란은 객담, 가래와 함께 기관지 기도를 통해 외부 이렇게 배출되나 봐요. 충란은 수중에서 부화되어 물속에서 부화되어 미라시디움으로 되고 제1 중간 숙주인 폐류 다슬기에 침입하여 다슬기 내에서 스포로시트, 레디아로 형성되어 수중으로 나와 돌아다니다가 제2 중간 숙주인 각각류, 가재나 게에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호흡기계, 가래나 각혈, 목에서 피 나오는 거, 폐 조직 파괴 등, 그리고 복통, 뇌폐흡충에서는 간질, 신경 증상, 반신불수, 심각하네, 반신불수면. 예방으로는 민물가재나 게 생식을 금지하고요. 유행 지역의 생수 섭취 주의, 그러니까 그런 물을 먹으면 안 되겠죠. 환자의 객담, 가래나 위생적인 처리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보통 침이나 가래를 산에 가면 계곡에 뱉어서 그게 또 들어가서 먹어서 여러 가지로 또 바뀔 수가 있어서 환자의 가래는 좀 조심해서 처리를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요코가와 흡충증이래요. 극동지방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남 하동 여기 갔었어요. 제주 밀양 등의 감염 사례가 있다. 흡충의 종말 숙주는 사람 위에 개, 고양이, 돼지 등에 있고 전파 경로는 산출된 충란이 외부로 배출되면 그러니까 그 알이 밖으로 배출이 되면 수중에서 미다시움으로 발육하고 제1 중간 숙주인 다슬기에 침입하여 여러 가지가 바뀐대요. 세르카리아가 다슬기에서 배출되어 돌아다니다가 제2 중간 숙주인 은어 침입하여 근육 등의 피낭 유충이 된다. 우리 은어 먹었던 것 같은데 그 파묘에 나와요. 민물 은어를 준비해라 물고기. 기억 혹시 나세요? 그다음에 증상은 소장점막에서 염증 설사, 복통, 혈변 등을 수반하고 충란이 장갑막 정맥이나 임파선을 통하여 심장, 뇌, 척수 등으로 운반이 되어 조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예방은 은어의 생식을 금지하고 그 밖에는 간흡충의 예방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고혈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10분 켜놨다가 다음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